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자, 우리 그럼 김수임 쌤, 네. 이 공공기관하고 사기업 자소서 항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좀 비슷해져 가는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기업도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소개서는 거의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에서 좀 더 그 좋은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지원자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누가 이렇게 뭐 도장 찍어주고 그런 문서가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직접 써서 제출을 해서 허위나 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는 사람이나 면접관들이 보는 건 이 내용이 사실이냐, 요즘 이제 이걸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결국 성과를 잘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소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고성과를 내줄 사람인가, 이제 그걸 집중해서 요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예측이잖아요. 예측은 상당히 좀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자소서가 공공기관은 특히 더 그런데 과거의 성취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도전을 해서 성취를 낸 경험이 있으면 이 사람은 또 우리 회사에 와서 도전을 통해 성취를 할 거야. 이런 이제 핵심 전제를 깔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이 요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특정 그 직업 기초 능력, 뭐 직업윤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그 성과를 낼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는 이제 뭐 그런 방식이라서 아마 사기업도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는 꼭 4가지 과정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스타라는 건데 보통 학생들은 이걸 글쓰기 기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글쓰기 기법이 아니라 문법이 아니고. 회사는 어떤 그 리절트를 내기 이전의 과정까지 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쉬운 상태에서 1등을 한 건지 어려운 상황에서 1등을 한 건지, 그래서 상황, 목표나 역할, T, 그다음에 액션, 리절트, 그다음에 요즘은 깨달은 것까지도.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요즘은 소설이 아니라 이 정해진 것만 써야 됩니다. 공공기관하고 사기업을 이제 불문하고 요런 표현을 쓰면은 무조건 떨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기업명 잘못 쓰면 무조건 100% 탈락이고요. 네, 근데 우리가 미리 써놨다가 그냥 복붙해서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100% 탈락이고, 그리고 일단 부정적인 어떤 정서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말투,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공식 문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간결한 것도 중요한데 어른이 본다라는 생각에 공손한 표현들을 많이 써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조금 높여서 교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공손한 채로 바꿔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즘 이제 말투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네, 뭐 네, 신조어 같은 거 이런 거 좀 쓰면은 좀 감점이 좀 있겠네요. 감점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예를 들자면 낄낄빠빠 같은 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제목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낄낄빠빠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공식적인 문서에서 그렇죠. 이제 표준어로 사용하기는 좀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낄낄빠빠입니다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라든지 센스가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조금 공식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쓸 거면 공식으로 그렇게 쓴 다음에 뭐 일명 낄끼빠빠라고 합니다라고 약간 이렇게 뭐 돌려치는 것도 안 됩니다. 아예 빼는 게 좋아요? 좀 안전하게. 이모티콘은 어때? 이모티콘. 안 이모티콘도 돼? 예, 일단 입력이 안 되실 거고요,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 아예 안 예. 되니까 필터링이 벌써 거기서 되네요. 네. 저도 이제 지금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는 역할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근데 한 90% 이상의 다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자소서마다. 네. 그게 뭘 것 같아요? 90% 이상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나는 잘했는데 딴 친구들이 문제였다. 이런 거. 약간 책임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공공기관 같은 데 보면 어. 갈등을 관리하고 뭐 갈등을 극복한 사례를 써라 이런 게 있는데 네. 갈등 상황을 막 의견 충돌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잘해서 잘 해결을 해서 우리가 다 잘했다. 이런 내용은 아주 감점이 많습니다.
이거 역시 내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심사관을 배려하는 게 뭐냐면 네. 저 같은 외부 그 전문가도 있지만 또 그 회사 내 팀장님 이런 분들도 네, 네. 평가를 하러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은 몇십 년 동안 데이터가 명확한 문서들만 봐오시던 분들이 데이터가 없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해하시죠. 아, 숫자가 없고 이러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아하, 뭐 구체적으로. 13명을 만났다. 구체적으로. 네. 매출을 상당히 올리는 데 기여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좀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뭐 지난 분기 대비 13.7%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많이 쓰고 그래야 됩니다. 객관화돼 있는 데이터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혹시 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항목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거 있었어요. 예전에 그냥 항목이 저는요. 끝. 아니,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는 항목 네, 중에 그냥 이렇게 큰 여보 있고 저는요. 저는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런 항목도 봤습니다. 야, 난감하겠네요. 그게 이런 거잖아요. 형식이 없고 항목이 없고 자유롭게 쓰라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그래도 뭐 이렇게 아까 어려운 항목이긴 하지만 항목이라도 줘야 쓰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배려해서. 항목을 좀 자기 스스로 나누고 뭐 그거는 이제 기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 강점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내 강점 뭐 세 가지로 나눈다든가 뭐 도전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짜 직업 개척력,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나눠도 되고 그리고 분량은 또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성세대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 분량이 너무 짧으면 왠지 성의 없고 사실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인데 너무 짧아 3줄 그래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안 사랑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표현이 네. 그렇죠. 장문의 근데 편지. 기성세대들은 이걸 좀 분량을 성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항목마다 아무리 못해도 뭐 전체적으로 뭐 1,500자에서 2,000자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요 같은 경우 뭐 그 정도는 좀 써야 되죠. 그렇죠. 살아온 인생도 있고 하니까 네. 최소한의 그 정도는 써야 그래도 이 친구가 뭔가 할 얘기도 많고 있나 보다 하지 너무 짧게 저는요 그냥 뭐 인생 재밌게 삽니다 뭐 이렇게 쓰면은 그렇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봐도.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분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코렐 같은 경우는 거의 서류 통과시켜 주는데 네. 자소서 분량이 50%가 안 되는 사람들은 탈락시킵니다. 맞아. 그러니까 분량이 중요해요. 그리고 분량이 제시된 것도 있어요. 항목별로 1,000자 뭐 이내 이렇게 하면 저는 적어도 90% 이상은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분량에 참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분량 뽑아내야 됩니다. 네네네. 분량 꼭 챙기시고요. 우리 재정 컨설턴트님,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사기업 중에서 뭐 그렇게 네. 특별히 물어보는 게 좀 특이했던 거는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네. 공부를 안 하면 못 쓰는 자소서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특정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때 네이버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위기인데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이디어, 비즈니스 뭐 모델을 좀 제시해라라든지 뭐 이런 류의 항목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회사에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못하고 준비가 없다면 쓰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쌍용 건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유형의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건설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됐었고요. 사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네. 아이디어만 쏙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그냥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네. 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취업이 안 된 사람들도 왜냐하면 개그도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개그를 지망하는 친구들한테 야, 나 이런 거 짜는데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내봐 했는데 아이디어만 쏙 가져가는. 만약에 그러진 아이디어가 않겠죠? 너무 좋다면 그분을 채용하겠죠. 채용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요런 뭐 항목들이 나오면 나 아이디어만 뺏기는 거야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쓰십시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안 하겠죠. 아이 그럼요. 저만 그런 아, 생각을 이게 했네. 정답이야 진짜. 좋으면 뽑겠지 네. 당연히. 혹시나 해서 저도 약간 조금 그런 의심이 좀 있어요. 아이디어만 가져가는 거 아니었는데 예. 걱정 없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펙자도 취업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스펙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스펙을 쌓기는 쌓는데 좀 애매하게 쌓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 아무래도 좀 저스펙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스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기준이 네.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호하긴 한데요. 네. 그 저스펙이라는 게 무스펙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취업에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준비는 하는데 조금 더 좀 덜 열심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못하는 거죠. 아무래도- 평균보다 좀 못했을 때 본인이 이제 저스펙이라고 느끼고 예, 열심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성적, 외국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자격증.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보고 서류 전형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는 것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온스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무조건 제로 스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스펙. 직무와 관련이 있는 스펙만 요구를 해라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따야 되고 나머지는 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조차 없는 경우는 진짜 저스펙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경험이 요즘 또 이것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스펙이죠. 강력한 그러니까요. 스펙이죠. 직무. 근데 직무 경험 지금 아주 중요한 형용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스펙이 없으면 요즘은 그게 바로 저스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직무에 관련된 게 경험.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네. 저스펙.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고스펙과 다스펙의 어떤 이 정의를 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예. 지금 다스펙과 고스펙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정말 업무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게 고스펙자고 네, 네, 그냥 관련도 없는 거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저스펙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일단 필요한 그런 제한 조건, 기본 응시 자격을 네.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저스펙인 거죠. 그런 상태를 저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넋놓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스펙자분들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저스펙자 취업 뽀개기. 자, 먼저 성적 관리입니다. 네. 이 저스펙자분들도 이 취업에 성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가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 성적 관리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관리를 할 수 있어요. 3학년 때도 가능해요. 3학년 네. 때까지도 뭐 열심히 하면은 또 가능한데 그쵸. 이제 4학년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졸업을 앞두고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예 그냥 네. 아하. 왜냐하면 그 재수강하고 한 학기에 그걸 다시 몇 개를 들어서 평점을 올리려면 한두 개 가지고 그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1학기 동안 직무 스펙을 더 많이 쌓으라고 하고요. 성적을 안 보는 대로 가야죠. 예. 공공기관 같은 곳이나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을 철저하게 그 적용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평균 평점을 묻질 않거든요. 4년 동안.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곳 중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직무와 관련된 그 수업을 들은 몇 개 과목만 기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들어서 학점이 높은 걸 써라. 그럴 경우는 뭐 4학년 때라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좀 그
전공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높은 점수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기입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가능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럴 때에는 이제 막판 뒤집기가 안 되면 이제 자격증으로 가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기사나 이런 네. 직무 전공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아, 내가 사실 그 수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조금 성실하게 좀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직무 자격증을 통해서 좀 보완을 했고 전문성을 쌓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난 실무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 교과서적인 그- 것보다 그쵸, 정수보다는. 예. 네. 자, 저스펙자 취업 보객이 다음은요. 외국어 점수입니다. 외국어 점수 참 중요하죠. 저는 이 경우에도 네네.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점수 얼마나 올릴까요? 뭐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과감히. 왜냐면 외국어 점수가 노력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진작에 했을 거고 이 친구가 안 되는 친구라면 네네. 지금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직무 스펙으로 또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사기업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영어 점수 제한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한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려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가야 되고요. 점수를 취득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면 내가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다른 이제 직무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직무 역량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직 부사에서 헤매고 있다 하시면 바로 자격증으로 틀어라. 예,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태면 상관없는데 이제 막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면은 이제 자격증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이거군요. 네. 영어 시험이 사실 그렇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점수를 이렇게 막 100점 이상씩 올리는 거, 50점 이상씩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하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답이 없죠. 그냥 포기해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저학년인데 취업 준비를 해야 벌써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1, 2학년 때부터. 근데 이제 영어가 또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제2외 국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아예 뭐 중국어나 일본어. 예를 들면 뭐 스페인어 이런 독일어나. 거, 뭐 동남아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KTNG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프랑스어 전공자를 뽑으려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담배가 네.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잘 팔린대요. 거의 구매력이 좀 높아져서. 거기 프랑스어를 쓰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찾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시작을 한 사람.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까지도 이제 뭐 다른 기업에서 또 어떤 채용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 했는데 제2외국어를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많이 찾는 제2외국어.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외국어 토익 점수나 이런 걸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도 보나요? 국립국어원? 이런 데는 안 보겠죠? 네, 안 볼 것 같은데요. 국어만 하니까. 네. 그런 데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두 분의 의견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포기를 해서 자격증으로 계속 가라.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곳으로 가라. 이런 의견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또 취업 보객이 알아보겠습니다. 저스펙자 취업 보객이 다음은요. 자격증 준비입니다. 뭐 지금 우리 최지영 컨설턴님은 계속 자격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자격증을 그러면 따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전공 성적까지도 그러니까 평점도 안 좋고 네. 전공 성적까지 안 좋은 친구들은 이제 전공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하는 방향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기사나 이제 산업기사 같은 걸 준비를 할 때 필기랑 이제 실기 시험 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한 학기 정도는 잡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2, 3개월밖에 이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좀 바짝할 수 있는 거 이제 사조사 그 통계 관련된 어떤 그런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관련해서 가실 경우에는 매경 테스트라든지 한경 테스트 같은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말 워드 이런 것들은 좀 짧은 기간에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벼락치기로 가능한 그런 또 자격증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좀 전문 어떤 지식을 쌓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 고시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그래서 그렇게 좀 단시간 내에 바짝 스펙을 올릴 수 있는 사무 역량으로 좀
그렇게 좀 방향을 틀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학점이 안 되고 또 영어 점수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2, 3개월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대기업에서 하는 이제 직무 교육 아카데미 같은 거를 조금 노려보시고 사실 그 대기업 아카데미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인 이제 학원을 다닌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직무 교육을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로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의 아카데미는 약간 인큐베이팅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나요? 그쪽 거기서 다니면 거기 회사에서 바로 또 이렇게 좀 가점이 있고 또 채용 전재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 직무 교육을 받으시면 그 관련된 계열사에 가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그걸 우선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대기업 그 인턴이나 아카데믹은 좀 경쟁률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도전은 해보시고 도전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직무 교육을 좀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그리고 아카데미 이쪽으로 좀 알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결국 단기간에 자격증을 딴다 고민했을 때는 요 두 가지를 기준을 놓고 고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필수 스펙이냐, 가산점을 주는 스펙이냐. 필수 스펙은 없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죠. 네. 이제 그거는 당연히 따야 되는데 만약에 필수 스펙을 따놨는데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땄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게 불안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가산점 주는 스펙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중하면 단기간에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커말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근데 저는 커말이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 게 네. 직무에서도 나중에 쓰일 수가 있고 그래서 1급 실기까지 하시면 뭐 큰 도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커말 위주로. 뭐 그런 거. 네. 자, 저스펙자 취업 보객이 다음은요 경험입니다. 네. 경험이 없거나 또 이제 부족한 경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좀 현장 실습 기회도 많이 네. 줄었고요. 뭐 인턴 채용도 좀 많이 줄었고 해서 내가 직무를 경험을 좀 쌓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교환학생도 안 되고 뭐 실험실도 지금 그렇죠. 대학에서는 실험실도 다 문을 닫고 이래서 경험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무 스펙이 꼭 이렇게 현장 경험만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좀 지식 쪽으로 또 다시 돌렸으면 좋겠어요. 직무 그 지식을 쌓을 때 산업 이슈, 동향 공부하는 것들도 다 이제 도움이 되고요. 관련된 어떤 기술 쪽이라면은 논문을 찾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분석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에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따로 그 공부하는 거, 동향 공부나 직무 공부나 이런 것들도 직무 스펙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경험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부를 통해서 그렇죠. 네. 이게 스펙을 좀 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세준 쌤, 예. 어떡할까요? 이게 경험이 부족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네. 이런 것도 괜찮나요? 라고 얘기하는 게 대박인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시해서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해봐 그래서 얘기하면 왜 이걸 얘기를 안 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네. 일단 이 취준생 분들이 일단은 조금 저자세로 가네요.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 일에 도움이 돼요. 기업 일하는 데 네. 도움이 되고 다만 이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 한 거예요. 3년을.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뭐 GS 리테일 같은 걸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거의 영업 관리가 합격이 됐거든요. 오우야. 근데 이 사람은 뭐 편의점 3년 한 걸 뭘 하겠어. 무슨 그래가지고 자랑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한 거야. 다른 데 쓸 때도 네. 얘기를 쓰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게 대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새로 쌓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직무 경험은 사실 뭐 휴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잘해왔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 것들을 많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이건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뭐 토크쇼나 나갈 때 이 얘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얘기 하나 있긴 있는데 하면 그 재밌는 얘기를 왜 안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 있거든요. 에피소드 같은 게 내 입장에서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또 재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취준생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 하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게 또 스펙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동아리에서 총무를 한 여학생인데 직무 경험이 전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동아리 총무면 총무팀 직무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얼마든지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은 곳에 호소를 하면 돼요. 근데 받아주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돈만 빵꾸 안 나면 됩니다. 3년 총무했는데 한 200 빵꾸 났어 이러면은 안 되지만 남아도 안 돼요. 남아도 이상하거든. 네. 어쨌든 적절하게 다 쓸 수 있는 스펙들이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이분들이 지금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열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열정.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나 열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거저먹기식으로 떠먹여 주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목표를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영업이나 이런 걸 권했을 때 저 영업은 싫어요, 여기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취업 계속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열의를 일단 가지고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 명확한 조건 몇 개만 놔두고 다 열어놓고 지원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도 지원할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권하고 싶고 일단 하고 싶은 걸 먼저 찾고 목표를 찾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맡겨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준 쌤. 아무리 없어도 사명감이나 열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명감이 뛰어나면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적법 판정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열정이나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들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약간 좀 성향에 따라서 사명감이냐, 내가 도전 정신이 있느냐, 뭐 성실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또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지원을 해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